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 당시 보유한 주택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서울 집값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더불어 금리 인상도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임대차 갱신 계약 4건 중 1건은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깎아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탓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반차, 월차, 연차 이렇게 쉬는 차라고 합니다. 녹차나 쌍화차, 우롱차 같은 것을 마시는 것도 몸에 좋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하루 푹 쉬는 거겠죠. 특히 남들 일할 때 쉬면 그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남들은 점심 식사할 때 저희와 함께 몰래 또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즐거움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차인원 대표와 함께 1시간 가득 채워서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차가 연차, 월차, 반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차는 뭘까요?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가져다 주고 또 부동산 세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면서 사용하는 연차, 월차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연차, 월차 사용해서 부동산 상담 한번 받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궁금한 걸 가지고 상담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그다음에 두려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가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차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여기에 있는 차, 또 차 대표님과 함께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또 여기에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차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먼저 부동산 시장의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돼 있습니다.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내용은 뭐니 해도 그럼 언제 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렇게 오랜 방송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또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별화된 차이점이 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귀가 팔랑귀이고
대부분 운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상을 좀 보려고 하고 자기 어떤 담대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경제를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님들은 정말로 좋은 타이밍, 좋은 시기를 정해서 좋은 적재적소에 좋은 물건을 만나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 돼서 모두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아주 쉽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한 시기에 그것도 위험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은 안전한 시기에 그것도 잘 될 지역만 투자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이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투자의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도 없이 그리고 무조건 뛰어든다라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뛰어드는 건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고수 또는 지인 또는 성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관심만 가졌다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떠한 자기의 멘토,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아는 지인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세상을 잘 모르고 투자를 잘 모르고 아는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인을 만나는 오히려 이런 지인이나 가족을 무시해야만 투자에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인이나 부모, 내가 어떤 부모한테 투자를 맡겼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열심히 번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본인은 담대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자식들 것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다가 결국은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어이쿠 하다 보면 가슴이 좀 조이면서 불안감이 오면서 갑자기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멘토를 만나는데 이런 말 진짜 쉬운 말 1등 옆에 2등 나고 부자 옆에 부자 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성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지역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잘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멘토 만나서 정말 자기가 못한 경험을 이미 겪고 오시고 성공하신 분들의 어떠한 가이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다면 투자의 세계는 오를 때와 내릴 때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다 성공했나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언제 했냐면요. 2006년 말에서 보통 2009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너와서 보면 안 되는 사람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 소위 잘된 사람은 언제 투자했나 보면은요, 앞에서부터 2001년에서 보통 2005년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갔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대담하게 일찍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세 가격 오른 걸로 다시 갭 투자 시기를 들어가면서 벌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지역을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험한 시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위험한 시기에는 피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요 2020년, 21년에서 2024년 이 위험한 시기에 대부분 팔아 제꼈고, 여기에서는 똘똘한 한 채 자기가 편안히 거주하면서 떨어져도 이길 만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안전한 시기입니다. 안전한 시기죠. 요걸 다시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닥 지어서 올라갈 때는 안전한 시기죠. 그리고 이 규제가,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때는 불안전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규제도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중반 들어가면 불안전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보면 보통 규제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0차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시작될 때부터가 위험한데, 그러면 내가 위험을 회피를 해야 될 경우는 항상 이 규제가 20회가 나오면 보통 11회에서 13, 14회까지, 이때까지는 가격이 오르고 불안정한 기가 안정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14, 15 넘어가면서 규제가 세지죠. 그러면서 거래를 끌어버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보들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 못합니다.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냐?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중심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유험기에 도달했을 때 매각을 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갑니다. 요 말로는 다 압니다.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압니다. 그리고 책에서 보지요. 이걸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죠. 인터넷 뒤져보고 책 뒤져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중심지는 누가 봐도 한마디로 말하면 대도시. 우리 저희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이겠죠. 서울, 부산 이렇게 되겠죠. 그 어떤 지역이든 핵심이 되는 지역이 있고 강남과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오랜 기간 동안을 오르게 됩니다. 보통 보면 중심 지역에서 먼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음 쉬어있던 지역이 오릅니다. 그리고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폭등을 해가고 또 다음 지역마저도 오릅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등급에 있는 지역은 오르는 기간도 짧고 잠깐 오르다가 먼저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4구라고 했을 때 강남 4구이고 위에가 마용성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지역이고 이제 경기도권의 핵심 지역들 판교, 분당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광교도 오르고 광명도 오르고 그다음 심지어는 일산 이런 데까지 쭉 올라가겠죠. 위험기에 도달하는 거죠. 위험기에는 그 바깥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많이 버는 시기죠. 그리고 서서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안 된 사람들, 안 될 사람들은 나는 왜 다 투자했는데 못할까? 그리고 그 다른 지인들과 자기 자신으로서 지탄을 받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이제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 갭 투자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올랐으니까 이 지역도 오르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오르겠죠.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시기에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삽니다. 소위 선호도 없고 인구 증가 없고 그냥 뭐 지하철이 GTX라든가 SRT 하나 들어오는 걸로 만족해가지고 가슴이 뜨겁죠. 그걸 충분히 또 건설사라든가 또 분양하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람들이 또 충분히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광고에 띄워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투자 성공 전략도 제시해주고 온갖 호재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르면은 각 사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르고 뭐 때문에 오르고 산단 생겨서 오르고 GTX 때문에 오른다고 했죠. 오른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위험기가 끝나고 하락기가 옵니다. 하락기가 오면은 여기부터 떨어집니다. 항상 저수지에 물을 담글 때 보면 먼저 비가 오면 중심부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물이 차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뭄이 왔어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가장자리부터 내립니다. 가장자리부터 내려서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어떠한 웨이브, 어떤 물결이 내리듯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더더욱 하락폭이 커지는 곳은 어디고 하락폭이 적은 데는 어디일까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지금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가 위험 시기입니까? 어려운 시기입니까? 2023년 4월 이제 곧 5월이 되는데 지금은 자, 가격이 2022년 고점을 찍고 2022년 몇 프로가 내렸죠? 한 해 동안에? 약 30에서 40%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7%, 8% 내렸다면 오르는 기간도 길겠죠? 그런데 갑자기 급격히 폭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기가 빨리 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기간설로 얘기하죠. 기간설, 먼저 7년설. 7년 만에 주기가 온다고 하죠. 7년 주기설은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7년설을 갖고 나면 매년 내림폭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폭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기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그리고 SNS 그다음에 너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의 공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주식도 과거에는 일정한 부분들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세력에서 서서히 정보를 공유하고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빠져나갈 때 쑥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를 쉽게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오를 때 바짝 피크해서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푹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거의 그와 같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쉽게 그리고 빨리 공유된다. 그런데 이 빨리 되고 쉽게 공유되는 허점을 위해서 또 어두운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먹튀들도 있겠죠. 그런다 부동산 세계는 그러한 먹튀가 용이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수지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시기 타이밍을 알게 되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경험과 담대함, 그동안 자기의 투자 실력에 의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위험 시기입니까? 아니면 안정기입니까? 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30%에서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 40%가 폭락했다면 그걸 사들이겠죠. 그러면 줍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에서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30%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건 살 사람과 그리고 눈치를 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쳐다볼까요? 지금 과연 여기에서 규제가 더 이 지금 내릴 시점에서 규제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규제가 들어간다면 더 하락이 있겠죠. 규제는 어떤 거죠? 대부분 거래를 막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규제인데 지금 현재 2023년 4월에 이 놓여져 있는 부동산 시세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완화시키는 시기입니까? 지금은 완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취득세, 지금 현재 강력한 중과세에 걸려있는 부분 국회에 올라가 있죠. 완화를 시키려고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중과세들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 경기 침체 심하고 경착륙 일어나면 서로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패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서서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부동산 규제는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가 된다라는 건 거래량을 높여주는 거겠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규제들 풀린 거 없습니다. 단 하나 종부세 작년 12개월로 12월자로 12개월에 종부세 중과가 완화됐습니다. 아마 기존에 냈던 거에 2분의 1 정도 이상 낮춰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놓여져 있는 전세 규제, 그다음에 DSR 규제 이런 규제들은 서서히 특히 시장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취득세 규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줄어든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놓여져 있는 2023년 그리고 내년 2024년 이 시기가 투자의 위험한 시기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시기입니까? 안정한 시기입니까? 저는 지금이 안정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된 시기에는 묘하게도 안 되는 사람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잘 될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 바로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3, 4년 이후에 팔거나 갈아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담대하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안 될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더 떨어진 걸 기다립니다. 결국 다시 이런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투자하려고 하면 또 늦은 감이 있나? 이거 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나? 고민을 한 사이에 서서히 전셋값 상승하면서 갭 투자자들이 몰리면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한번 과거의 고점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규제가 풀리면 과거의 고점으로 빨리 회귀하려고 하는 시장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27년 정도 가면 다시 또 규제 완화되면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일단 시장 규제의 완화가 있겠죠. 대출 금리 굉장히 높아졌다가 다시 기준금리 3.5%로 동결시키면서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전세 대신 대출 받아서 월세로 가고 있죠. 월세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그 괜한 허그에다가 돈 많이 벌어주게 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 싫어하죠. 그리고 전세 가격을 알면 매매 가격을 하면 전세 가격의 비율을 알겠죠. 지금은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전세 들어가도 불안함이 없죠. 많이 올랐을 때는 역전세난이 불안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전세난보다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전세 가격 오른 걸로 또 투자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내 자녀가 최근 결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DSR이
9억까지 매매가 9억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DTI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더 신용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3.5%의 기준 금리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주택 가격을 매매할 경우에는 5억까지 4%대 초반에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2, 3년 지나서 규제 풀리고 가격 오르고 갭 투자 또 금리 안정된다면은 그때는 투자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은 서울이라는 데, 대도시라는 데는 수요가 더 공급보다 많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 이런 지역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부동산 규제와 금리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꽁꽁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것들이 풀려나가면 수요는 꽁꽁 얼린 냉동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는 늦을 수 있다. 한번 이 그래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많이 올랐던 20년, 21년이 위험한 거지 지금 30% 이상 떨어져 있는 지금 2023년과 24년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기이다. 그리고 이 안정기가 지나면 조정기라고 할게요. 조정기가 지나면 다시 성장기가 오고 성숙기가 오면 또 다시 위험기가 올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시기, 투자 종목, 투자 지역 이런 부분들 잘 선택하셔서 정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부동산 투자하시고 정말 좋은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에서 내 집 마련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위험한 시기는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계획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보신다면 좋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고 싶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바로 차윤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희는 현재 2주택인데 네. 거주 중인 1주택을 매도를 하고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되면 네.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합쳐서 투자금이 한 7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럼 이 투자금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강남역 옆에 있는 서초 우성 5차 22평이나 네. 과천 레미안슈로 26평 갭 투자를 할지 아니면 분당에 리모델링 이주하는 정자역 느티마을 3, 4단지에 투자를 하려는데 네. 이 어떤 게 방향이 제일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또 다른 추천 지역이 있으시면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2주택 상황이신 건데 그러니까 투자한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거주하는 집을 좀 월세로 바꿔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지금 네. 인덕원 근처에 있는 내손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걸까요? 내손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거주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경기도 의왕이죠. 내손동에 네네네.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이걸 좀 월세로 전환하고 여유자금과 합쳐서 한 7억으로 서초 우성 5차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과천 레미안슈르 아파트 또 하나는 정자역 근처의 느티나무 3, 4단지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좀 투자 목적으로 더 접근해 보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네. 부자 될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를 잘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 네네. 전문가 같습니다. 일단 그 갖고 계신 게 내손동, 의왕 내손동하고 또 다른 데 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저희는 둔천부영 가지고 있어요. 리모델링 지금. 둔천주공이요? 네네. 둔천 부영 아파트요. 네, 부영. 네네. 부영 무슨 아파트. 동이요? 둔천동 있고 등촌동이 있어요. 등촌동이요. 강서구. 네네네. 예. 강서구 등촌동이요.
등촌동도 요즘 그 마곡 때문에 많이 올랐죠. 지금 네. 현재 팔려고 하는 게 내손동을 매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비과세겠네요. 그러면 네네. 예, 등촌동도 팔고 나면 등촌동도 비과세가 되겠네요. 네네. 예, 지금 등촌동은 몇 년 됐어요? 매입하신 지가? 등촌동은 한 6년 정도 됐어요. 등촌동 6년. 네네. 내손동은 몇 년 됐어요? 내순동은 5년이요. 5년. 네. 그런데 어떻게 둘 다 비과세가 되죠? 등촌동이 사실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신랑이 예, 예.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 가지고 정확하게 언젠지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네네. 결혼해가지고 일시적인 네네. 2주택자 5년 내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이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내손동을 파시면 7억 정도 남으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부모가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어서 그 자금이 지금 알겠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서요. 신랑의 네네.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저희는 둘 다 인덕원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덕원. 네네. 그러면 이것저것 고려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천이 살기가 좋네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공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격력이 좀 작은 공격력이에요. 큰 공격력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등촌동은 지금 현재 등촌동은 전세로 놓고 있는 거죠. 네네. 등촌동은 언제 매각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그냥-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 말씀하신 데가 과천, 과천이 최근 많이 내렸죠. 네. 예, 특히 뭐 아까 무슨 슈르 그 재건축 레미안 해가지고 슈르. 입주한 지 꽤 됐는데요. 네네. 예, 뭐 슈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정자동 쪽에 밑에 분당 쪽에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데 투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 지금 리모델링 이주를 시작했더라고요. 아, 리모델링으로. 네네. 예. 그 다음에 서초에다가 22평 아파트. 네. 항상 투자를 할 때 마음속에 자기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개를 나눴을 때 1등급이 어딘 것 같아요? 지역이 서초, 서초, 2등급 과천. 과천, 3등급 여기죠. 네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는 쪽이 낫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등급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등급이 좀 좋은 데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여기 과천은 지금 현재 과천 정보타운 부지 요 공급량 많죠. 네네. 그래서 슈르는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진 거죠. 네네. 아파트 다 지어진 건 시세에 움직이니까 공격적으로 오르나요? 아니면 뭐 다른 강남 오르고 뭐 강북 오르고 막 오를 때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름 네네. 상승성이 낮죠. 이건 그냥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탈락. 네. 서초는 정보사 부지, 롯데칠성 부지 각종 호재가 많이 있죠. 네네. 그런데 다 지어진 거에 재건축도 안 되고 22평 본인이 들어가 살기도 어렵죠. 네네. 그래서 탈락. 그러니까 본인 세계에는 다 안 맞아서 다 탈락이에요. 근데 네. 작은 공격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고 본인이 이 인덕원 쪽에 근무를 하니까 그나마 적절하게 그 돈이면 사뒀다가 전세 갭투했다가 들어가서 살만한 집. 여기는 과천 쪽이겠죠. 네. 예, 과천 쪽이 좀 더 본인한테는 좀 더 나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강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재건축이 지금 현재 우리 가격이 지금 서울이 가격이 오르려야 뭐 수도권도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서울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과부족이에요. 과부족.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든 서울에서는 재건축을 해서 재개발을 해서든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셔가지고 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예 공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디를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둘 다 팔아가지고요. 또 다 팔아가지고요. 예, 예. 여기 보면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 있어가지고 가락 3익 아파트라고 아세요? 여기 보면 헬리오시티 아시죠? 네네. 송파역 있고 오금역 알아요. 있고 네네네. 뭐 3호선, 2호선, 방위역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가락 3익이 곧 사업 시에 인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조합 인가가 나고 네.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에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네네. 보통 이 규제 지역, 규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조합 인가 후 3년 이내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된 사람 거만 사야만 조합원의 주의가 승계가 됐거든요. 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풀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직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좋은데 못 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현재 사업 인가를 받기 직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4, 5월이나 6월이면 사업 시행가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신청하게 되면 또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것밖에 못 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락 3익 제가 봤을 때 이게 17, 18억 갔었던 건데 지금 13억, 14억 정도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전세는 아마 제가 봐서 5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저쪽에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놓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사놓고 인덕원에서 전세나 월세 살면 네네.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지역, 남들이 선호하는 좋은 지역에 아파트 하나 있고 네네. 다음에 내가 그냥 직장상의 문제로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지역에 월세 살고 있으면 네네. 남이 부럽지가 않죠. 네네. 그런데 이런 선호하는 지역도 없이 맨날 아까 보이는 뭐 3등급 지역 이런 데 돌아다니면 언젠가 가야지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부러움을 삭제를 해버리고 그냥 네.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저는 여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하나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네네. 등촌동을 안 팔고 또 네네. 투자할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일시적인 이주택자니까 팔고 네. 나서 등촌동도 오를 거야. 나는 네네. 앞으로 하나 투자하고 나면 3년 이내에 비과세로 팔고 또 이놈 투자하는 거 키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두 군데 지역인데 돈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사당동 보면 사당동에서 인덕원 출퇴근하기 쉽죠. 사당동 아세요? 네네. 알아요, 어딘지. 네. 사당동에서 지하철 4호선 타고 내려가면 인덕원 출근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굳이 내가 남의 집에서 월세 살 돈으로 그냥 내 집 고치고 살다가 재건축이라고 딱 걸려가지고 가격 많이 오르면서 줬죠. 아, 사당 대림. 예. 어떻게 알았어요? 사당 대리 말하는 거? 아, 예전에 많이 봤어가지고 대표님 아. 방송 거의 다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전세 놓지 네. 말고 자녀분들 애들 키우기도 좋거든요. 네네. 여기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 달동네였어요. 네네. 그런데 뭐 우극신 신동아 리모델링 들어가죠. 이수 일스테이트 들어가죠. 경문고등학교 앞에 재개발했죠. 사당 우성 있죠. 동작 삼성 레미안에 여기 보면 롯데 그다음 두산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3.1공원 뒤쪽으로 소위 노후 주거지가 있으면 학군 까먹잖아요. 네네. 여기 벌써 다 철거했어요. 지역주택자 한다고 철거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단위 이번에 또 확정된 거 바로 뒤에 거 있거든요. 여기 네네. 확정돼 가지고 있는데 요거 아파트 없어지면 그나마 3.1초등학교 인기 좋은데 인기 좋고요. 네네. 여기 대림 아파트 안에 학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대림 아파트에서 문 딱 열고 1초 딱 지나면 남성초등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남성초등학교가 많이 좋아질 거고요. 사당중 총신대 이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바로 여기 총신대 앞쪽으로 보면 모아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아파트가 진행되면 동네가 아파트로 대규모 이루어지면 뭐가 좋아진다? 학군이 좋아져요. 그리고 교통 좋고 또 주변에 직장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네네. 직장은 정보사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 개발로 인해서 또 거기가 지역이 좋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이사를 못하고 그냥 나 투자만 좀 해볼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옆에 이쪽 관악 현대 사시기 바래요.
곧 관악 현대가 약 2,135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얘가 이제 92년식 아파트거든요. 네네. 지금은 가장 싸요. 그런데 여기가 상도중학교, 여기 방배, 여기 봉천 14구역 여기 곧 여기 이제 이주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면 여기도 입주 뭐 413, 4.1 입주하면 여기도 또 아파트 대규모 단지인데 사당보다는 못하지만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오를 재건축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네네. 내가 다 지금은 조사를 안 했는데 네네. 조사를 해서 2, 3주 내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 요 세 개 돈이 많다. 그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소위 3구랑 송파의 가락 3위 가시라는 거고 그 옆에 돈이 안 맞으면 다른 재건축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직장을 굳이 월세 다니지 말고 직접 출퇴근 가능한 사당동이 있으니까 사당 대림 아파트 들어가셔서 재건축 들어가서 또 한번 뭐 큰 돈 벌 수 있거나 정말 남 부럽지 않은 아파트 하나 사셨으면 좋겠고요. 둥촌주중 매각 안 될 경우라면 네네. 관악 현대라도 견지를 하면서 투자하셔서 일단 돈 많이 벌어놔야 다음에 네네. 사당이든 뭐 강남이든 어디 갈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버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보다 재건축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미 올라가지고 노후되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르도 덜 오르잖아요. 네. 재건축들 것들은 많이 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 거주도 함께하는 투자 방법,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안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한패 남편분과 함께 좀 임장 다니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인천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지금 서울로 갈아타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매도 시기하고요. 그다음 지역 좀 추천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인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인천 서구에 임차인으로 이제 전세 살고 있고요. 전세 거주하고 계시고. 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네.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어반 루체라고 해서 작년 5월에 네. 그냥 취득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따로 전세를 주시고 또 임차로 예, 또 거주하고 세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건 이편한 세상 부평역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이걸 좀 매도하고 서울로 그냥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가보는 게 어떨지 지역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님은 아까부터 수고하십니다 말할 때부터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그런 방송 분들이 잘 매번 보고 되길.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잘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합니다. 네, 네, 아까 그 부평 지역에 최근에 거기 분양 많이 했었죠. 이제 입주하셨나 봐요, 벌써. 입주는 아니고 지금 여긴 세주고 있고 저는 서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양을 해서 벌써 준공이 나서 입주가 된 아파트구나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여기 이 부평에서 서울로 한번 갈아탄다. 네. 그죠? 네. 저는 언제 시기 아까 물어봤죠. 시기. 네, 시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네,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즉시요. 예. 그런데 항상 우리가 즉시 하기 이전에도 비용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자, 아마 우리 시청자님 것은 산 시점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지주택으로 된 거라서 예, 예. 네, 다 알아봤더니 보유만 2년 하면 된대요. 그럼 보유 2년 지금 아직 안 됐죠, 그쪽이? 네, 이제 1년 됐어요. 예. 지주택이면 나름대로 하여간 분양을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즉시보다는 요 지금 현재 어반을 비과세로 매각할 시점으로 일단은 옮기게 할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양도세를 계산하셔가지고
네. 얼마 안 된다 양도세가. 네. 그러면 다시 직시하시기 바래요. 아.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 네. 서울 내에서도 1등급 지역이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고 있다고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뒤에 부평 뒤에도 등급이 낮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과 부평 사이를 여기를 3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부평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이제 가격이 폭락해서 서서히 조정받고 올라간 시점이면 서울 쪽이 많이 오를까요? 부평 쪽이 많이 오를까요? 5등급 지역이 많이 오를까요? 서울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네. 양도세가 좀 적다라고 한다라면 네. 과감하게 팔고 서울로 갈아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3등급 지역에서 2등급이든 1등급으로 갈 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갈아타라. 요 3등을 팔아서 내가 3등을 팔고 그만큼 다른 알파 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태서 상급지로 올려놓으면 네. 다음에 오를 때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 내가 팔아서 상급지로 옮겼으니까 화채 내가 팔아서 다른 한 몸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3등급 살다가 5등급으로 가는 거 있죠. 네. 이것은 절대 팔면 안 돼요. 가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내 거 판 건 오르고 나는 안 오르면 우울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팔아 먹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건 놔두고 전세를 놓고 하급지는 전세를 놓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산 거하고 매매 차익하고 보셔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한 후에 양도세가 몇 푼 안 들어간다 그러면 즉시 매각하시고요. 네. 지금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쌀 팔려니까 안 팔리고 막 자꾸 금매로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금매로 파세요. 그리고 내가 살 것도 금매로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네. 예.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이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네. 아까 어디 지역을 할까요?라고 물어봤죠. 네. 그러면- 신랑이 네 여의도가 직장이라서 남편이 여의도 네 비싼데 또 사시네. 직장만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목표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여의도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렇고 우리 시청자님은 직장 위치가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 쉬고 가사. 있어요. 자녀분이 몇 살이죠? 7살, 10살. 7살, 10살 아이 교육이 있으니까 중학교 네. 때까지는 아직 돈 벌 기회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물어볼게요. 총 자금 매각하고 하면 얼마 정도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6억에서 7억이요? 그럼 네. 이렇게 하세요. 매각을 하시고 지금 새 살고 있으니까 그냥 새 사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하나 갭 투자해 놓으세요. 영등포 당산역 아시죠? 네네. 당산역 보면은 여기 당산 서초등학교 여기 중학교가 있거든요. 네. 여기 유원 제1, 2차하고 유원 1차가 재건축으로 곧 입주를 하는데 당산 사가 현대 아파트 갭 투자하거나 매각을 해서 대출 좀 활용하셔가지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당산 사가 현대 아파트예요. 곧 네, 재건축 들어갈 알겠습니다.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남편의 직장 위치까지 고려해서 이 당산동에 아파트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꼭 해보시고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차인원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0번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내리는 오후긴 하지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